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재간의 절반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준 거죠. 하지만 알고 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남편 간을 이식 수술한 지 3개월 후 아내가 알게 된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올해 52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박민수 55세, 결혼 25년 차, 딸 하나, 아들 하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이상했거든요. 선생님, 자꾸 피곤해요. 밥맛도 없고요. 배도 자꾸 아프고,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네, 선생님, 강경화입니다. 네,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말기 강경화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B형 간염 보유자시죠? 네, 어릴 때부터 그게 악화된 겁니다. 치료해야 해요. 빨리.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식이 필요합니다. 간이식. 이식? 네. 지금 상태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년. 네. 빨리 이식을 받으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응. 뭐래? 강경화래.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강경화? 응. 말기래. 이식이 필요하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방법 찾자. 꼭 살려줄게.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밖에. 아이들은 어떡하지? 남편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딸 수진이 26세, 아들 준호 23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아파. 어디 가요? 간이 안 좋아. 이식이 필요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준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준호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준다. 여보, 내 간을 줄게. 검사해보자. 혈액형도 맞고, 나이도 괜찮고, 내가 당신 살릴게. 여보, 저는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남편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 네, 선생님. 기증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혈액형도 맞고, 간 상태도 좋고, 나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네. 수술은 쉽지 않습니다. 기증자도 위험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제가 살려야죠. 알겠습니다.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수술 날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그 한 달 동안 남편은 저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 몸에 좋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여보, 응? 미안해. 왜? 당신한테 이런 짐을.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지켜야지. 고마워. 사랑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내일이면 끝나. 응? 무섭지? 응?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잘 될 거야. 응?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여보, 응? 수술 끝나고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응? 제주도. 평생 가고 싶었잖아. 응? 이번 기회에 가자. 좋아. 약속해. 응, 약속?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수술 당일 아침 6시 병원 수술실 환자분 준비됐습니까? 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파이팅. 응. 당신도. 우리 꼭 성공하자. 응.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환자분,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남편분 간도 잘 이식됐고 회복 잘 되고 있어요. 남편은요? 남편분도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에 계세요. 다행이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살았다. 우리 살았다. 3일 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여보, 지은아, 괜찮아? 응. 당신은? 나도 괜찮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았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오래 살자. 응. 함께. 응, 함께.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술 후 일주일. 저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잘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분 간이 잘 맞나 봐요. 감사해요, 선생님. 남편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여보, 어때? 좋아.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당신은? 나도 좋아. 정말 좋아. 우리는 함께 회복했습니다. 2주 후 퇴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이제 괜찮아. 준호도 안도했습니다. 아빠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살았다. 가족과 함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후 3주째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응. 남편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전화할게. 끊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회사? 응. 지금 휴직 중인데? 급한 일이래. 그래.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겠지. 수술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밤 11시. 여보, 전화. 응. 남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곤란해.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끊고 돌아왔습니다. 누구야? 친구. 친구? 응, 대학 친구. 이 밤에? 급한 일이래.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자꾸 전화를 피하지? 수술 후 한 달. 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여보, 나 마트 갈게. 혼자? 응, 괜찮아. 조심해. 응.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돌아봤습니다. 어머, 선희 언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술 잘 됐다며? 네, 다행이요. 민수 씨 대단하시네. 간까지 주시고. 네. 그나저나 선희 언니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네. 민수 씨 요즘 어때? 괜찮은데요? 그래. 네, 왜요? 아니, 선희 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니요? 아니야, 내가 착각인가 봐.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선희 언니가 급하게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남편이 이상하다니?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여보 왔어? 응. 뭐해?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뉴스 보고 있었어. 그래. 저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숨기지? 뭘 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제 생일, 0428, 열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수진. 오빠, 오늘 못 봐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만나요. 보고 싶어요. 저장된 이름 수진. 오빠 아내분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빠, 우리는 어떡해요? 오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우리 딸 이름이. 설마. 더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수진. 매일. 하루에 5번, 10번. 길게는 1시간씩.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 둘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다음 사진, 키스하는 사진. 다음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수건 좀.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저를. 여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게. 대답해요. 누구냐고요? 수진이가 누구예요? 왜 우리 딸 이름을 저장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설명해요. 지금 당장.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 응. 그래서요? 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왜 키스해요? 왜 침대에 같이 있어요? 대답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귀고 있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귀고 있어. 얼마나? 2년. 2년? 응. 2년 동안? 미안해.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하. 2년.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간을 줬어요? 나를 살렸어요? 여보. 닥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살렸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여보, 제발. 나가요. 당장 나가요. 여보, 나가라고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속였어. 그러면서 간을 줬어. 왜 그랬어? 죄책감? 아니면 위장?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이렇게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젯밤 밖에서 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차갑게. 언제부터예요? 2년 전.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친해졌어. 친해져서 바람 피운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요? 뭐, 그 여자 사랑해요? 대답해요. 미안해. 사랑하냐고요? 응.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때렸습니다. 짝? 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도 둘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어. 저는 또 웃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나한테 간준 거예요? 뭐, 죄책감에? 아니면 위장?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내 아내니까. 25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하. 저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의리네요. 바람 피우면서 의리. 나가요. 여보, 당장 나가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이혼? 네. 당장 이혼해요.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생각했어요? 바람 피울 때? 나가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해. 당장.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간은 남편 거야. 남편이 준 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신한 남편의 장기가 제 몸속에 있다는 것. 토해내고 싶어. 이 간을.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제 몸의 일부가 됐으니까. 그날 오후 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왔니? 괜찮으세요? 응.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알았다고. 저는 딸을 봤습니다. 너도 알았니? 네. 언제부터? 1년 전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아빠가 말리셨어요. 엄마 수술 앞두고 있는데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죄송해요. 수진아.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요? 아빠 바람.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치? 네. 하지만 엄마. 응?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뭐, 엄마 아프시고, 집안 분위기 안 좋고, 그래서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 너 지금 아빠 편 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저는 그냥 아빠도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해? 네.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걸, 2년 동안 바람핀 걸, 그걸 이해하라고. 엄마,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딸이 울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또 딸마저 남편 편을. 더 외로웠습니다. 저녁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왔니?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준호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응? 아빠랑 이혼하세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돈, 돈은 제가 벌게요. 아니야. 너 아직 학생인데. 괜찮아요. 알바 더 할게요. 엄마, 이혼하세요. 제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혼, 정말 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참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2년간의 외도, 그리고 간이식. 그래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예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요? 네. 남편분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지만,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이식이요. 네. 남편분이 간을 기증하셨죠? 네. 그게 문제예요. 무슨 뜻이죠? 법원에서는 그걸 고려할 수 있어요. 남편이 생명을 구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해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당신 생명을 구했잖아요. 법원은 그것도 고려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간을 줬으니까 바람 피운 게 용서돼? 그게 말이 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짐 싸러 왔어.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까지, 책, 개인 물품들. 어디 가려고요? 친구 집, 그 여자 집 아니고요? 아니야. 정말 친구 집이야. 믿어줘. 믿으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속인 사람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됐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여보, 변호사 만났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싫어요.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위자료 줄게. 얼마든지. 하지만 여보. 뭐예요?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뭐요? 내가 당신 살렸다는 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간으로 당신이 살았어.
그것만은 잊지 마.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용서돼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기억해 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지금도 사랑해.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사랑? 다른 여자 만나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미안해. 나가요. 당장. 남편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당신 살렸다는 거, 그것만은 잊지 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살렸어. 하지만 배신했어. 그럼 뭐가 맞는 거지? 감사해야 해? 아니면 미워해야 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저는 제 생각에 놀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다음 날 선희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지은이야. 지은아. 언니 만날 수 있어? 왜?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어디서 볼까? 카페에서. 그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아.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2년간의 외도, 그리고 간이식.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 선희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저번에 마트에서 이상하다고 했잖아. 사실 나도 알았어. 민수 씨 바람. 정말? 응. 회사에서 다 알아.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강수진. 아, 맞아. 강수진. 근데 지은아. 응? 그것만이 아니야. 뭐? 선희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있어. 더? 응. 뭔데? 말해줘, 언니. 민수 씨가. 응?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결혼.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회사에서 다 소문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 응? 임신했대. 뭐라고? 임신. 3개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임신. 응? 그래서 민수 씨가 빨리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미안해, 지은아.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임신, 결혼. 그래서 간을 준 거구나. 빨리 이혼하려고. 죄책감 없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간을 줬는지, 왜 저를 살렸는지, 나를 살려놓고 깨끗하게 이혼하려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정말 죽이고 싶어. 남편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범죄자야. 아이들은 어떡하고. 참아야 해. 참아. 하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분노가, 증오가, 살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자. 하지만 죽이는 건 아니야.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다음 날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네.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 임신했대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임신요? 네. 3개월. 그리고 재혼하려고 한대요. 그렇군요. 선생님, 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정말요? 네. 임신 사실은 명백한 간통 증거예요. 위자료 더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 많으면 1억도 가능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캡처한 문자들, 사진들, 통화 기록들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는 장면 모두 촬영해 주세요. 네. 특히 임신 사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진, 동영상 모두요.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의 배, 불룩한 배, 명백히 임신한 배.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배를 쓰다듬는 모습,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라. 남편의 목소리, 그 여자가 웃는 모습,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그래, 곧 할게. 정말요? 응, 약속해. 저는 동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냉정하게. 좋아. 이제 증거는 충분해. 철저하게 복수하자. 다음 날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완벽한 증거예요. 위자료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요? 네. 결혼 25년이면 재산의 절반은 당신 거예요. 집, 예금, 퇴직금 모두 절반씩 나눠야 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집 시세 8억, 예금 2억, 퇴직금 1억, 총 11억. 절반이면 5억 5천만 원. 위자료 1억. 합쳐서 6억 5천만 원.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에게도 갔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조정 신청했어? 네.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싫어요.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그리고 위자료 1억, 재산분할 5억 5천, 총 6억 5천 받을 거예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6억 5천? 네. 그게 무슨,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바람 피웠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 임신한 거 다 알아요. 뭐, 임신 3개월, 재혼하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증거 다 있어요. 사진, 동영상 모두.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보 아니에요. 곧 남이 될 거예요. 조정 날짜 나오면 연락할 거예요. 그때 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이제 시작이야. 철저하게 복수할 거야. 2주 후,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법원.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의사 확인하겠습니다. 이지은 씨, 네. 이혼 원하십니까? 네. 박민수 씨, 이혼 원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 협의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5억 5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도합니다. 위자료 1억은 너무 많아요. 왜요? 박민수 씨가 이지은 씨에게 간을 기증했습니다.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2년간 외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을 임신시켰어요. 이건 명백한 간통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민수 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은 적정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모두 조정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네. 박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1억은 인정됩니다. 남편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억 5천만 원 요구합니다. 근거는 결혼 25년,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집, 예금, 퇴직금 모두 절반씩 나눠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네요. 박민수 씨,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성립됩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6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 씨. 할 말 있어요. 뭔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차갑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2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왜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임신시키면서 왜 미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그 여자한테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뭐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취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25년 결혼 생활. 끝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혼한 거. 그래야 했어.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배를 만졌습니다. 간이 있는 곳. 여기에 남편 간이 아직도 있어. 남편의 일부가 내 몸속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토해내고 싶어. 이 간을. 남편 거니까.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제 몸의 일부니까.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해. 배신한 남편의 간을. 평생.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혼 후 한 달. 2024년 2월. 저는 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네. 엄마 아빠 만났어요. 그래. 네. 어땠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신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응? 아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네. 너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 네. 2년 동안 바람 피웠어. 다른 여자 임신시켰어. 그걸 용서하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실수? 2년이 실수야? 임신이 실수야? 수진아, 네. 너는 아빠 편이구나.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그냥 가족이 다시 합쳤으면 해서요.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나가. 엄마, 나가라고. 딸이 울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마저 나를 이해 못해. 외로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왔니? 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화내셨다고. 응. 당연해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응? 그런데, 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간은요? 괜찮아. 정기검진 받으세요. 응, 알았어. 꼭이요. 알았다니까.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병원 가면 남편 생각나. 간 이식 받은 거 생각나. 그래서 피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2024년 5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괜찮아. 그냥 체한 거야.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매일. 왜 이러지? 피곤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설마
거부 반응?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쉬면. 일주일 후 더 심해졌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발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엄마, 준호가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환자분, 네, 간 상태가 안 좋아요. 거부 반응이 시작됐어요. 거부 반응? 네, 이식받은 간을 몸이 거부하고 있어요. 왜 정기검진 안 받으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입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약 처방할게요. 면역 억제제 꼭 드셔야 해요. 네. 입원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왜 병원 안 갔어요? 미안해.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잖아요. 알아. 엄마. 준호가 울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엄마, 이제 꼭 검진 받으세요. 응. 약도 꼭 드시고요.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부 반응. 내 몸이 남편 간을 거부해. 당연하지. 나도 남편을 거부하는데, 몸도 거부하는 거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몸이 같은 생각인 거야. 남편을 거부하는 거.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약 꼭 드시고요. 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하루 3번. 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하지만 약을 먹을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이가는 남편 거야. 남편이 준 거야.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해. 남편 간을 살리기 위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데 남편 간을 살리고 있어. 이게 뭐야? 모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먹기 싫어. 이 약. 남편 간을 살리는 약. 먹기 싫어.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었습니다. 안 돼.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죽어. 거부 반응으로 먹었습니다. 억지로.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해. 남편 간을 살리기 위해. 평생 남편을 미워하면서 남편 간을 살려야 해. 이게 내 운명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이식 안 받는 게 이렇게 고통받느니. 며칠 후 선희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언니, 소식 들었어? 무슨? 민수 씨 결혼했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그 여자랑 결혼했어. 지난주에. 아기도 낳았고. 아들이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미안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알 거잖아. 지은아,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남이야. 응, 너는 너대로 잘 살아.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아기,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죽이고 싶어. 정말 죽이고 싶어. 남편을. 그날 밤 저는 정말로 계획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죽이지? 칼로? 아니야. 그럼 내가 잡혀. 독약? 어디서 구해? 교통사고? 어떻게?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범죄자야. 아이들은 어떡하고. 참아야 해. 하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 이상해요. 어떻게요? 죽이고 싶어요. 누구를요? 전 남편을.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간이식, 이혼, 그리고 거부 반응. 그래서 죽이고 싶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당연한 감정이에요. 배신당했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네, 실제로 죽이면 안 돼요. 알아요. 감정과 행동은 달라요. 화내는 건 괜찮아요.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하면 안 돼요. 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우울증 약이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약. 하루 한 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2024년 8월, 이혼한 지 7개월,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면역 억제제, 우울증 약,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강수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 누구예요? 전 부인이야. 아, 어색한 침묵. 잘 지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봤습니다. 남편, 그 여자, 아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었습니다. 으앙, 그 여자가 아기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엄마 여기 있어. 민준이, 남편의 아들.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낳은. 저는 그 아기를 봤습니다.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이, 코가, 저 아기 안에도 남편 유전자가 있겠지. 나처럼 내 몸에 남편간이 있듯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 남편이 갔습니다. 그 여자와 아기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행복하겠지. 새 가정 꾸리고 아기도 낳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남편은 행복한데, 나만 고통받아. 불공평해. 그날 밤, 또 생각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정말 죽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내가 범죄자 되면 안 돼. 계속 싸웠습니다. 제 안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과 참아야 한다는 이성이.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를 마트에서 만난 것, 그 여자와 아기를. 그랬구나. 응, 힘드셨겠어요. 응, 엄마. 응, 이제 잊으세요. 뭐, 아빠 잊으세요. 아빠는 아빠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아빠 생각하면 엄마만 힘들어요. 아빠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도 행복해야죠. 어떻게? 어떻게 행복해? 내 몸에는 아빠간이 있는데 매일 약 먹으면서 아빠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잊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제일 힘들어. 내 몸에 아빠가 있어. 평생 함께 살아야 해. 그게 제일 괴로워.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누나도 있고,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잊자. 남편 잊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내가 산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배를 만질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내 몸에 남편이 있어. 어떻게 잊어? 2024년 10월, 어느 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환자분 상태 좋아요. 정말요? 네. 간 기능 정상이에요. 거부 반응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약 잘 드셨나 봐요. 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나도 검진 받으러. 간 기증자는 정기검진 받아야 해서.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 잘 지내? 네. 건강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지은 씨, 네.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 와서요? 알아.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내 간 잘 간직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간직? 제가 원해서 받은 줄 아세요? 당신이 준 거잖아요. 제 의사도 없이. 미안해. 됐어요. 이제 가세요. 지은 씨, 가라고요. 남편이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간 잘 간직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을. 52세.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나 늙었네. 배를 만졌습니다. 간이 있는 곳. 여기에 남편이. 평생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2024년 10월 15일 남편을 또 만났다.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내 간 잘 간직해줘서. 웃기는 소리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준 거면서 이제 와서 고맙다니. 나는 평생 이 간과 살아야 한다. 당신을 미워하면서 당신 간을 살려야 한다. 이게 내 운명이다. 괴롭다. 정말 괴롭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하지만 죽을 수 없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다. 억지로. 매일. 이게 내 삶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2024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11개월. 저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간이식, 이혼, 그리고 고통. 그래서 힘들어요. 매일.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뭔가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남편이요. 남편이요? 네. 남편 생각하면 화가 나요.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네. 내 몸에 남편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미워하면서 살려야 하니까. 상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간은요. 네. 이제 당신 거예요. 뭐요? 남편 간이 아니에요. 당신 간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간을 받은 순간, 그건 당신 몸의 일부가 됐어요. 더 이상 남편 거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간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간을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간, 남편 거 아니라 내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은 이제 당신 피를 받아요. 당신 영양분을 받아요. 당신과 함께 살아요. 그럼 당신 거죠. 남편은 그냥 기증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당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내 거예요? 네. 당신 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하세요. 당신 건강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내 간, 남편 거 아니라 내 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 거야. 남편 거 아니야. 내 몸의 일부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약을 먹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 간을 살리는 게 아니야. 내 간을 살리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약을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편하게.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엄마, 올해는 행복하세요. 그래, 노력할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 죄송해요. 뭐가? 예전에 아빠 편 든 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아직 있어.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해. 남편은 없어도 아이들이 있어. 그걸로 됐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상담센터에 또 갔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간을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네. 아직도 남편이 미워요. 당연해요. 네. 배신당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네. 미워하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미워해도 돼요. 화내도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지는 마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맞아.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 내 인생 살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2025년 5월, 이혼한 지 1년 4개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또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온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당신도 잘 지내시죠? 응.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네,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괜찮아 보여. 노력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고마워. 저는 돌아섰습니다. 예전처럼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제 남이구나. 정말 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을 많이 밝아졌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나 변했구나. 배를 만졌습니다. 내 간, 이제 정말 내 거야. 남편 거 아니야.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왜? 저 취직했어요. 정말? 네, 대기업이에요. 어머, 축하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엄마, 응?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엄마,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수진이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승진했어요. 정말? 네, 과장이 됐어요.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 응?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돈 있어. 하지만, 괜찮아. 너는 내 돈 모아. 엄마는 이혼 위자료도 받았고, 충분해.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 정도는 좋아. 2025년 8월, 이혼한 지 1년 7개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 후, 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힘들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고마워. 산에서 내려오는 길,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호호. 함께 내려왔습니다. 등산 자주 하세요? 네, 일주일에 2번. 대단하시네요. 건강해야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70이에요. 어머, 정말요? 젊어 보이세요. 호호, 고마워요.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 그래, 그게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늘 등산을 갔다. 정상에서 본 경치가 아름다웠다. 살아있어서 감사했다.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다. 70세인데 정말 건강해 보였다. 비결을 물었더니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요. 라고 하셨다. 맞는 말이다. 나도 이제 과거를 잊어야 한다. 남편을, 배신을, 고통을 모두 잊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했다. 오늘부터 일기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환자분 정말 좋아요. 정말요? 네. 간 기능 완벽해요.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요. 다행이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시네요. 네.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또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검진 받았어? 네. 결과 좋아? 네, 좋아요. 다행이다. 지은 씨, 네.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뭔데요? 내가 당신 살린 건 진심이었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비록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지만 당신도 사랑했어. 25년 동안. 그래서 살리고 싶었어. 당신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알아요. 뭐, 알아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거. 하지만 동시에 배신했다는 것도 알아요. 미안해. 이제 됐어요. 뭐, 용서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뭘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지은 씨, 네, 행복해. 꼭 행복해. 당신도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자유야. 남편에게서, 과거에서, 고통에서 모두 자유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로. 2025년 12월, 이혼한 지 2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은 카페, 제 이름을 딴,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 일은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요. 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혹시 자주 오셔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 자주 왔습니다. 매일. 또 오셨네요. 네, 커피가 맛있어서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혹시 이름이 이지은이에요. 아, 지은 씨. 저는 강민호예요. 반갑습니다. 민호 씨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떻게 카페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요. 새로운 시작? 네. 저 이혼했거든요. 아, 2년 전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정말요? 네, 3년 전에. 그래서 지은 씨 마음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호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지은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지은 씨가 좋아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하지만 저 52세예요. 저는 55세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지은 씨,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남편 배신 후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대해줘. 하지만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는 과거야. 이제 현재를 살자. 다음 날,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네, 저, 사귈게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지은 씨, 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고마워요. 당연하죠. 민호 씨는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제 과거를, 제 상처를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죠. 그래. 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 씨와 데이트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지은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민호 씨, 응? 고마워요. 뭐가요? 날 받아줘서. 상처 많은 날. 당연한 거예요. 저도 상처 많아요. 이혼했으니까. 우리 서로 치유해줘요. 그래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26년 3월, 민호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지은 씨, 응? 저와 결혼해주세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에요? 제 몸에, 응? 전 남편간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응? 그간은 이제 당신 거예요. 전 남편 거 아니에요. 당신 몸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간 덕분에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났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간에게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결혼해 줄 거예요? 네, 결혼할게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해. 정말요? 응.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근데 엄마, 응? 아빠는 아세요? 아직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할까? 네. 예의상. 알았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지은이.
지은 씨? 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재혼해요. 침묵. 정말? 네. 축하해. 고마워요. 행복해. 꼭 행복해. 당신도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2026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 가족들만.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53세의 신부 민호 씨가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신랑 강민호는 신부 이지은을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신부 이지은은 신랑 강민호를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호 씨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피로연. 아이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가 다시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에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아빠 일로, 이혼으로. 하지만 이겨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그날 밤 민호 씨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집, 우리 둘의 집. 지은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민호 씨, 응? 고마워요. 날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지은 씨, 응? 약속해요. 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응, 약속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오래. 그날 밤, 저는 배를 만졌습니다. 간이 있는 곳, 내 간. 이제 정말 내 거야. 전 남편 거 아니야. 내 몸의 일부야. 그리고 이 간 덕분에 나는 살았어. 민호 씨를 만났어. 다시 행복해졌어. 고마워. 이간에게 살려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 행복할 수 있어서 고마워. 2026년 8월, 결혼한 지 3개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매일 웃었습니다. 매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응?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제주도. 저는 기억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약속. 수술 끝나고 제주도 가자.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 좋아요. 정말요? 네.
가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와, 예쁘다. 그렇죠? 지은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해변을 걸었습니다. 둘이, 지은 씨, 응? 과거 이야기해도 돼요? 응, 전 남편 이야기요. 아직도 미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워할까? 아니야. 이제 안 미워해. 아니요. 정말요? 네. 이제 안 미워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전 남편이 간을 줘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고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용서하시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용서했어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전 남편에게, 박민수 씨에게,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먼저 고맙습니다. 간을 줘서, 저를 살려줘서 처음에는 미웠습니다. 정말 많이 미웠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면서 간을 준 게 위선 같았습니다. 죄책감을 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다른 여자도 사랑했지만 저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서 살리고 싶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완전히 당신의 배신을,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용서합니다. 그래야 제가 자유로우니까요. 과거에서, 고통에서, 미움에서 모두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간을 줘서, 저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새 가정과 함께,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행복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지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 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 씨에게 편지 고맙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것, 당신을 아프게 한 것,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용서로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재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행복하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용서해줘서. 박민수.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전 남편한테 편지 보냈어요. 그래요? 네. 용서한다고.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뭐래요? 고맙다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완전히.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 행복만.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일기. 2026년 8월 30일. 오늘 전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답장을 받았다. 고맙다고. 이제 정말 끝났다. 완전히. 돌이켜보면 긴 여정이었다. 2023년 5월 간이식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의 배신을 알았다. 그때부터 지옥이었다. 죽이고 싶었다. 정말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다.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회복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용서했다. 전 남편을, 과거를,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자유다. 완전히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민호 씨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이 일기도 끝낸다. 과거도 끝낸다. 새로운 시작이다. 행복한 시작이다. 이지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끝. 새로운 시작. 미소 지었습니다. 2029년 5월. 간이식을 받은 지 6년. 재혼한 지 3년. 저는 56세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케이크도요. 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와의 생활도 좋았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네, 정말 바빴어요. 다행이네요. 여보, 응? 저녁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피곤하실 텐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정말. 다행이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부장이 됐습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응?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힘든 시기 이겨내는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고마워.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어머, 결혼하려고요. 정말? 네.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준호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예쁜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예쁘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네요. 네.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피로연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마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엄마, 정말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여보,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요? 날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여보, 응?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올해, 그날 밤, 저는 배를 만졌습니다. 간이 있는 곳, 6년이 지났구나. 간이식 받은 지, 이제 정말 내 거야. 완전히. 전 남편 거 아니야. 내 몸의 일부야. 그리고 이간 덕분에 나는 여기 있어. 행복하게.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며칠 후,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지은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지은 씨, 네, 정말 밝아졌네. 예전과 완전히 달라. 그래요? 응,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 씨, 네, 고마워. 뭐가요? 용서해줘서. 그 덕분에 나도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응, 그래. 행복하게. 응,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과거를 이겨냈어. 용서했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감사해. 정말 감사해.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예쁘다.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것이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2년간의 외도, 임신, 재혼 계획, 모든 것을. 그때 저는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매일 밤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미움은 나만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용서해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배신당하신 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고통은 당연합니다. 화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미워해도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세요.
복수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상대는 행복하게 살고 당신만 고통받습니다. 셋째, 시간을 주세요. 자신에게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치료를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다섯째,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 고통에서, 미움에서. 여섯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몸에 있는 간, 처음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한 남편의 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간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간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그것들도 언젠가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점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고통의 사슬에서, 과거의 굴레에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반드시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지은 올림.